자, 이번 시간에는 제5장 기후 위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 했던 지구 온난화와 당연히 이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온난화와 기후는 뭐 따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온실가스 감축, 그 다음에 탄소 중립, 그 다음에 우리 한국의 현재의 현실, 이렇게 세 단원으로 나눠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온실가스 감축입니다. 뭐 가장 기후 위기의 가장 큰 숙제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자, 어떤 활동이 수반되어야 할까요? 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각국의 노력은 그야말로 눈물겨울 정도로 벌어지고 있어요. 특히 미국이 가장 먼저 가고 있죠. 왜냐하면 미국의 영향력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미국이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전 세계는 아마 온실가스 감축에 손을 놓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당연히 미국은 먼저 보여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자, 미국은 온실가스 감축이 그야말로 자, 2021년 4월 40개국의 정상들이 참여한 화상 기후변화 정상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야심찬 목표를 제시했어요. 바로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50% 감축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것은 뭐 엄청난 일이죠. 미국이 사실은 그동안 이런 탄소 중립, 온실가스 배출, 이산화탄소 감축 뭐 이런데 사실 한 발 빼고 있는 측면도 다분히 있었어요. 그런데 2021년 4월에 50%를 감축하겠다고 먼저 발표한 것은 대단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2030년까지 25% 감축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비해서는 2배 수준의 목표치를 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관점에서도 이런 과감한 친환경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미국이 전 세계의 선도적 국가라는 것, 그래서 먼저 보여주고 나중에 다른 국가들을 촉구하는 그런 입지를 선정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다분히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모든 나라들이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각국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긍정적으로 협력하고자 하는 의사를 먼저 표시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그렇게 자신 있게 밝힐 수 있는 또 저변에는 미국 기업들, 이를테면 구글, 애플, 그 다음에 MS, 월마트, 페이스북, 코카콜라, 마르스, 다논, 네슬레, 타겟, 이케아, 나이키, 마스터카드, 총 다 언급할 수도 없는 310여 개의 기업이 존 바이든 대통령 앞으로 공개 사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50% 감축하겠다는 목표에는 상당 부분 선언에 그치는 게 선언적 의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업의 구체적 실천 의지가 담겨 있는 그런 도전적 목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업들은 이것이 평등을 실현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경제를 구축하는 매우 특별한 기회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참여하지 않으면 결국은 기업의 성장도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다음은 기후행동 추적 분석기관, 이를테면 CAT입니다. 여기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의 감축 목표 상향 조정에 따라서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간 약 20억 톤 가량 감축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불과 12% 감축한 것에 비교하면 그야말로 이것은 도전적인 추진 과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늦었지만 이런 도전적 과제를 설정하고 미국이 선도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이 다른 국가보다 적은 편이기 때문에 미국은 국민들의 생활에너지나 가정 부문에서도 에너지 효율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광범위하면서도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또한 미국 내 그린 뉴딜, 그린 뉴딜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거대한 자금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개발 국가들의 온실가스 감축과 그 다음에 기후변화 적응 등을 돕기 위해서 기후 공공자금 지원이나 국제 원조를 현재보다 2배 내지 3배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한 그런 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지금 병행해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중국입니다. 중국은 그 중요성이 가장 크죠. 왜냐하면 중국은 세계의 공장입니다. 세계 제조기업들이 미국에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온실가스의 온상이죠. 시진핑 국가주석은 2020년 9월 유엔 총회 연설에서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탄소 중립은 그야말로 탄소 배출 제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들은 2050년 탄소 중립 목표에 비하면 중국이 약 10년 정도 늦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온실가스 배출 1위 국가라는 것을 감안하면 10년 늦었지만 그것 또한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조금 늦게라도 미국이 참여할 의지를 천명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중국은 유럽과 미국은 탄소 중립 과도기가 50에서 70년이지만 중국은 30년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2060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선진국보다 훨씬 더 높은 강도의 배출 감축 목표를 실행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나라가 오랫동안 해왔던 것을 중국은 뒤늦게 근대화되었고 최근에 와서야 이제 시작하게 된다면 그 절감의 속도는 다른 나라보다도 훨씬 빨라야 되는 이치는 매우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비화석 에너지 비중을 20%까지 늘리고 CO2를 약 105억 톤 이하로 배출을 해야만이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이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또한 시급하면서도 매우 어려운 도전 과제임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디녀든 이런 동참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매우 그 동참을 환영하면서 이렇게 독려해 가야 될 그런 상황이 지금 우리가 처해진 그런 바람직한 태도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2020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 포럼에서 국가기후환경위원회 위원장 반기문 씨죠. 반기문 씨가 기후 위기가 코로나19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라고 언급했습니다. 뭐 그렇죠. 코로나19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면 기후 문제, 그 다음에 온실가스 문제는 당장의 발등에 불은 떨어져 있지 않지만 바로 내일을 준비해야 될 가장 시급한 그런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기후 위기는 인간의 삶과 연관된 실존적이고 또 팬데믹 그 근저에는 인간에 의한 생태계 파괴가 있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인간이 그 파괴된 경계를 동물이 서식해야 될 공간을 인간과 동물이 그 경계가 겹쳤어요. 그래서 동물의 그런 감염병이 인간에게도 전이된 것이 코로나19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팬데믹이 그 발생한 기저에는 온실가스 증가로 인한 또 그 인간의 개발과 성장이라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동물의 생태계를 파괴한 데 그 원인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은 뭐 여러 가지 방향으로 에너지 절약 그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죠. 자, 이건 첫 번째 창원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자,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고 최대 40만 원 돌려받자. 그래서 에너지 절약 인센티브 캠페인을 벌이고 있고요. 또 경상남도는 저탄소 벼 재배 방법, 저탄소 농산물 재배 방법이죠. 이게 벼를 그 생산하는데 어떻게 그 탄소를 줄일 수 있는가? 또 탄소가 발생하긴 하는가? 굉장히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벼를 생산하는데 탄소가 대단히 많이 발생된다 그럽니다. 특히 물을 흡수하고 물을 하는 과정에서 미생물이 번식하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탄소가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그 벼 재배 방법에 있어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은 물의 양을 최소로 하는 것입니다. 물의 양이 많을수록 아무래도 물에서 발생하는 탄소량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최소의 물로 벼를 재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고안하는 것이 바로 경상남도의 저탄소 벼 재배 방법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그런 노력이 지금 저변에 확산되고 있는 이런 상황은 매우 바람직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온실가스 감축의 국제기구의 동향입니다. 자, 2021년 그린피스가 세계 경제 전문가 100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위기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1등이 기후위기로 확인이 되었어요. 응답자 가운데 93%가 기후위기를 가장 큰 위기로 꼽았습니다. 이것은 뭐 단연 공통적으로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그런 위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016년에 세계은행은 이 기후변화를 방치할 경우 2050년까지 약
18경 5천조 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느낌 자체가 안 옵니다. 18경 5천조. 과연 그 돈이 얼마만한 돈인가 느낌이 오지 않을 정도의 천문학적인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대재앙적 사건이 온다, 이 말하고 거의 뭐 비슷하게 들립니다. 또 인류 생존에 대한 위협으로 우리가 기후위기를 공감해야 되고, 21세기 들어서서 우리가 그나마 기후위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은 그나마 다행인 것입니다. 그래서 UN 재난위험 경감 사무국 UNDRR이죠. 그래서 2000년부터 2019년까지 20년 동안 전 세계에 무려 7,348건의 자연재해가 발생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로써 123만 명이 사망하고 3,300조 가량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자, 여기에 비해서 아까 우리가 대비하지 않으면 미래에 발생될 비용은 18경 5천조 원이라고 제시했던 것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이건 뭐 지금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많은 재앙이 뒤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1980년부터 1999년까지 앞선 20년에 비해서 이나마스도 3,400조는 엄청나게 증가된 비용입니다. 그래서 그 주요 요인은 기후변화를 꼽고 있는 상황을 본다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한 것,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인 것입니다.